안녕하세요. 2026년 6월 셋째 주 증평 벨포레 모토 아레나에서 가와사키 코리아가 KLE500 딜러 시승회를 열었죠. 국내 정식 출시가 임박했다는 신호인데요. 오늘은 유럽, 북미, 영국 등 이미 이 차를 타본 전문 매체들의 시승기를 전부 모아서 이 차가 어떤 존재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리지널 KLE500은 1991년부터 2007년까지 생산됐습니다. 그 뒤 버시스 650에게 자리를 물려주고 조용히 사라졌다가 이번에 17년 만에 이름이 부활한 겁니다. 버시스 이름을 안 쓴 게 이 차의 첫 번째 메시지로 보입니다. 버시스는 어드벤처 투어링 카테고리, KLE는 북미 사이트에서 KLR 650, KLX 계열 옆에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유럽에선 어드벤처 카테고리입니다. 가와사키가 KLE라는 코드로 말하는 건 하나예요. 버시스보다 오프로드 쪽에 더 가깝다는 것. 슬로건이 Life is Rally니까 진짜 거친 차 아니냐고 할 수 있는데 마케팅 문구랑 실제 설계 의도 사이에 거리가 좀 있습니다. 해외 매체들이 한 목소리로 하는 말이 이 차는 다카르를 흉내내라고 만든 물건이 아니라 어드벤처에 처음 발을 들이는 라이더를 위한 입문 머신이라고 하죠. 생긴 건 랠리 레이드를 빼닮았는데 본부는 그쪽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엔진은 닌자 500, Z500, 엘리미네이터 500과 공유하는 451cc 순행 병렬 2기통이에요. ECU 매핑만 손보고 그대로 얹었습니다. 형제 모델 기준으로 최고 출력 51마력, 최대 토크 42Nm인데 영국 MC에는 44마력으로 적시해놨습니다. 유럽 A2 면허 등 매핑 차이로 보이고 한국 사양 출력은 아직 공식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프레임은 완전히 새로 짰습니다. KLE 전용 고장력 강관 트레일리스인데 단품 무게가 고작 19kg이라고 합니다. 재밌는 설계 포인트가 있는데 프레임이 엔진을 완전히 둘러싸지 않아요. 엔진 블록 자체가 프레임 강성 일부를 분담하는 구조입니다. 덕분에 불필요한 튜브를 줄이고 엔진을 더 낮은 위치에 고정할 수 있어요. 무게중심이 내려오니까 핸들이랑 저속 안정성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하체 구성은 입문기 기준으로 후한 편이라는 평입니다. 앞은 43mm, 가야바 도리 포크에 트래블 210mm, 조정은 안됩니다. 뒤는 유니트랙 모노쇼크에 트래블 200mm, 프리로드 무단 조정됩니다. 브레이크는 앞 300mm, ABS 기본에 버튼 하나로 완전 해제가 가능하고요. 휠은 앞 21인치, 뒤 17인치 스포크의 IRC GP410 50/50 타이어입니다. 잘하는 건 크게 세 가지로 보이네요. 첫 번째는 포지션입니다. 시트고 870mm, 수치상 높은 건 맞아요. 그런데 탱크랑 시트 이음새 부분이 가늘어서 체감 부담이 줄거든요. 핸들바도 곧게 서 있어서 자세가 자연스럽고 스탠딩 시팅 전환이 매끄럽습니다. 두 번째가 안정감입니다. 낮은 무게중심 덕에 포장로랑 가벼운 임도에서 다루기 쉬운 성격이 나옵니다. MCN이 스페인 안달루시아 임도에서 타봤는데 IRC 타이어가 의외로 그립을 잘 찾아내고 가야바 서스펜션이 자잘한 충격을 무던하게 받아낸다고 썼습니다. 미국 라이더 파트는 유타 자이언 임도에서 후륜을 흘리며 연속 코너 공략도 가능했다고 적었고요. 세 번째는 가격입니다. 북미 MSRP 기준 베이스 6,599달러, SE 모델이 7,499달러인데요. 영국은 베이스 5,999파운드, SE 모델 6,599파운드인데 여기엔 부가세 20%랑 딜러 납품 준비 비용이 포함된 가격이죠. 2026년 6월 21일 환율 기준으로 각국 세율을 한국 기준에 맞춰보면 베이스 기준 약 1,110만원에서 1,120만원, SE는 약 1,240만원에서 1,260만원 수준으로 환산이 됩니다. 어디까지나 참고용 추천치예요. 단점은 뭘까요? 이 차가 출시 전에 온라인에서 꽤 심한 문매를 맞았죠. 직접 타본 매체들은 과장된 혹평이라고 했어요. 그래도 고칠 곳은 분명히 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가장 큰 약점은 지상고 173mm, 이 카테고리에서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라이더 파트가 깊이 패인 바퀴 고리랑 안반 구간에서 서스펜션이 빠르게 바닥나 스키드 플레이트를 자주 때렸다고 했고 MCN도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두 매체 모두 단서를 달았는데 본격 오프로드가 아니라 가벼운 인도용이라고 합니다. 서스펜션 세팅은요, 트래블은 넉넉한데 컴프레션이 빠른 편이라고 합니다. 큰 충격을 끝까지 받아내지 못하는 경향이 있는데 라이더 파트는 프리로드랑 댐핑 조금만 손보면 해결될 수준이라고 봤어요. 아포크가 조정 불가라는 점이 손댈 여지를 좁히긴 하지만요. 엔진 성격은 호불호가 갈립니다. 고회전형 닌자 엔진을 그대로 가져온 탓에 출력을 제대로 쓰려면 엔진을 끝까지 돌려야 해요. 저속 토크로 천천히 끌고 나가는 능력은 있는데 오프로드에서 한 박자 더 필요한 순간에 중저속 토크가 아쉽다는 평이 나왔습니다. ECU 재매핑이랑 리어 스프로킷 한 단계 교체면 보완이 될 것 같다고 썼네요. SE 스크린이 좀 역설적인데 MCN이 SE의 이 투어링 스크린이 시속 60마일 부근에서 난류를 일으키며 헬멧으로 진동이 전해진다고 썼습니다. 오히려 키 작은 베이스 모델의 스크린이 더 쾌적할 수 있다는 말까지 나왔어요. 트랙션 컨트롤이 없다는 것도 경쟁 차종 대비해서 아쉬운 부분이고 후륜 140에 70, 17인치 타이어 규격도 오프로드 타이어 선택폭을 좁힙니다. 한 줄로 정리하면요, 결정적인 결함은 없는데 이 차를 반드시 골라야 할 단 하나의 이유도 없다. 이게 제가 파악한 총평입니다. 경쟁 차종이랑 비교하면 어떨까요? 가장 직접적인 라이벌 CF모토 450MT부터 보겠습니다. K1이랑 똑같이 449cc 병렬 2기통인데 스펙이 공격적이죠. 전후 21에 18인치 스포크 휠, 그리고 지상고 220mm, 보쉬 트랙션 컨트롤을 갖고 있고 5인치 TFT 계기판, 전후 풀 어저스터블 가야바 셔까지 갖췄습니다. 국내 출시 가격 839만원. 솔직히 스펙표만 놓고 보면 K1가 밀립니다. 로얄 엔필드 히말라얀 450 한번 보겠습니다. 452cc, 요건 단기통이죠. 국내 699만원에 판매가 되고 있고 레트로 감성, 다루기 쉬운 성격이 장점이지만 동력이 좀 한가로운 편입니다. KTM 390 어드벤처 R은 이 카테고리에서 가장 본격적인 오프로더 성향을 갖고 있죠. 399cc 단기통이지만 코너링 ABS 트랙션 컨트롤, WP 에이펙스 풀 어저스터블에 지상고 270mm, 국내 1,090만원이에요. 자, 이쯤 되면 이제 혼다 NX500이 왜 비교표에서 빠졌냐라고 물어보실 분들이 계실 텐데 의도적으로 제외한 겁니다. NX500은 전륜이 19인치 캐스트 휠이고 서스펜션 트래블이 전후 130mm 수준이에요. KL500이나 CF모토, KTM 모두 21인치 전륜에 200mm 이상 트래블을 쓰는 것과 비교하면 카테고리가 다른 거죠. 혼다도 NX500을 데일리 크로스오버로 포지셔닝 합니다. 어드벤처가 아닌 크로스오버 쪽 물건이에요. 다만 온로드 실사용 비중이 높은 국내 환경에서는 실제 구매 고민 선상에 올라올 수 있다라는 부분이 차이가 있긴 합니다. 카테고리가 다르다는 전제를 달고요. 자, 그럼 KLE만의 강점이 뭘까요? 트윈 엔진의 21인치 전륜 조합, 이제 KLE만의 전유물은 아니죠. CF모토도 똑같거든요. KLE의 진짜 차별점은 180도 크랭크 트윈의 부드럽고 정숙한 특성, 그리고 가와사키가 주는 신뢰성과 잔존가치 아닐까 싶습니다. 반면 지상고는 동급 최저, 트랙션 컨트롤 없음, 아포크 조정 불가, 이건 명확한 열세 요소죠. 한국에서 잘 될까요? 구조적인 전제부터 얘기해야 하겠습니다. 한국은 어드벤처 장르에 유독 가혹한 시장이죠.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고속도로랑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이륜차 통행이 전면 금지되어 있기 때문이죠. 두 번째, 인도예요. 산림 경영 관리용 시설이라서 레저 목적의 통행은 원칙적으로 제한되고 합법적인 오프로드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자, 그러면 어드벤처 바이크 사는 게 의미 없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서 흥미로운 역설이 생깁니다. 해외 시승기가 KLE의 최대 약점으로 꼽은 낮은 지상고, 본격 오프로드 부적합은 본격 오프로드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전제가 된 거죠. 그런데 한국에서는 그 전제가 희박합니다. KTM의 270mm 지상고도, CF모토의 220mm 여유도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끝까지 써먹을 무대가 마땅치가 않다는 얘기죠. 반대로 KLE가 잘하는 영역, 즉 포장로, 정숙, 주행과 와인딩, 가벼운 임도, 이게
한국 라이더가 실제로 누릴 수 있는 영역이란 말이죠. 약점은 못 쓰는 곳에 몰려 있고 강점은 쓸 수 있는 곳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흥행 가능성은 결국 가격에 달린 거 아닐까 싶습니다. 닌자 500의 국내가가 990만 원이고 KLE는 그보다 25에서 40% 높게 책정될 가능성이 있죠. 추정 밴드는 한 1100만 원에서 1250만 원 정도. 이 가격에서 839만 원짜리 CF 모토와 직접 경쟁하게 되면 솔직히 쉽진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중국, 인도 브랜드는 미덥지 않고 610cc 이상은 부담스럽다라는 층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분들에게 가와사키 배지 달린 451cc 트윈 어드벤처는 충분히 매력적인 선택지 아닐까 싶습니다. 로우다운 시트 옵션 국내 도입도 입문층 공략에 사실상 필수가 아닐까 생각되네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슬로건이 약속한 랠리 머신은 아닙니다. 입문 어드벤처라는 본분에 충실한 잘 다듬어진 절충안이에요. 결정적 한방은 없지만 치명적인 결함도 없고 시내나 와인딩, 가벼운 임도라는 대다수 라이더의 실사용 영역에서 안정적이고 너그럽게 작동하는 머신으로 보입니다. 본격 오프로더를 원하신다면 다른 선택지를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하지만 처음 어드벤처에 발을 들이는 분들에겐 충분히 설득력 있는 카드로 보입니다. 한국 시장에서 이 차의 운명은 성능표가 아니라 가격표 한 장이 가릴 것 같습니다. 자, 어떤 숫자를 들고 나올지 함께 지켜보시죠. 감사합니다.